행수도 집안에서는 눈치가 보였을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더 이상 눈치를 볼 대상이 아니어서인지 이제는 그리낌 없이 행동했다. 민근이 그 점이 내내 못마땅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다. 민근이 생각하기에도 행수가 오래전부터 미연의 흔적을 알아버렸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맞선을 보고 결혼한 형수 입장에서는 그 또한 일정 부분 각오했어야 할 일이지 않았을까. 채지는 결혼 후 가장 편안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이제 시댁에서는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남편 원영은 자신이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로 친정 아버지에게 굽실거렸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이, 박서방, 자 이것은 선물일세. 아버님, 무슨... 원영은 짐작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어쩌면 그런 부분이 상대방의 성의에 대한 배려일지 모른다. 이 사람 겁내지 말고 직접 열어봐. 내용물을 확인한 원영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허허, 사람도 그깟 것 가지고 뭘 놀라긴 놀라나. 자네도 이제 골프도 치면서 품위를 유지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검사답게 통이 좀 크게 활동해 보시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참, 이제 골프 채도 천문했고 내일부터는 내가 연습장으로 1년 회원권을 끊어놨으니 이곳을 이용하게.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해보게. 나중에 필드에 나갈 실력이 되면 내 자네 앞으로 CC 회원권을 선물로 해주도록 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원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에게 90도로 인사했다. 허허, 뭘 그 정도로 그러시나. 앞으로 검사답게 통이 좀 크게 채신하라니까. 사실 아버진 경제적으로 좀 산다는 사실을 빼놓으면 세상에서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일은 없었다. 철들 때까지 잘 몰랐지만 철이던 후 지켜본 아버지는 부동산 이자에 무척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런 투자 덕분에 두 분의 낙선이 있고도 지금껏 버티고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20년 전 일이었나? 지방의 한 야산을 단돈 100만 원을 주고 산 적이 있었지.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 그 땅 가격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는가? 아빠, 얼마나 되었는데요? 글쎄, 박수방, 자네는 얼마쯤이나 되었다고 생각해? 한 300만 원 정도 되었나요? 이 사람. 그 정도였다면 내가 이 귀한 자리에서 추억으로 꺼내놓겠나. 놀라지 마시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 자그마치 3천만 원이 되더라고. 이 세상 어떤 곳에 파묻어놔도 그만한 이자를 챙겨줄 금융기관, 아니 사채업자라도 있으면 나와보라지. 물론 나무 땅이나 막 매수했던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척하면 이 땅이 과연 전망이 있을까? 앞으로 주변에 건물이 들었을 예정은 없나? 물론 건물이라면 이왕이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가 들었으면 더 좋을 테고 말이야. 토지의 지형으로 척 보기만 해도 한륜 가치까지 알아보는 안목은 기본적이지만 말이야. 그럼 아빠는 토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이지. 처음엔 나도 그런 부분엔 무례한 일이었지. 마치 땅으로 치면 맹지 정도였다고나 할까. 맹지라면 왜 그 있지 않나. 땅은 있지만 그 주변으로 도로가 없어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 설무가 없는 땅 말이야. 사실 그런 땅이라면 경제적 가치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지. 채지라, 앞으로 너도 박서방 같은 든든한 신라를 만났으니 나중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저 은행에다 꽂아둘 생각이랑 말고 투자를 하도록 해라. 내가 알고 있기론 부동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채지는 요즘 가끔은 자신이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과 시댁과의 사이에 조성되었던 이상한 기류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다. 앞으로 원영이 업무차 해연수를 갈 때를 이용하여 주성이와 같이 어학연수를 떠나면
만사가 오케이다. 자신은 물론 없어 보이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살지 잘 모르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국내에 돌아올 때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몇 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하지만 뭐 어때. 치매에 든 어머니를 이유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는 싫다. 이제는 어쩌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헛개비인지도 모른다. 그러자 점점 거칠 것이 없었다. 남편에게 건네준 1,000만 원이 자신과 시댁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갈라놓은 매개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실 그것마저도 희생하지 않고 시댁과 멀어질 노력만을 했다면 다음에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은 다음에 누구에게라도 그 부분에 대해 핑계를 확실히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 나도 나름대로 할 도리는 했다고. 재질은 순간 의사를 남편으로 둔 친구 진숙을 생각했다. 분가를 해서 다시 합가하자는 남편의 말에 입이 뭐같이 튀어나와 있던 기집애. 지금 한때 라이벌이었던 그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은 만족스러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진숙을 만나선 시시콜콜 시댁 얘기는 하기 싫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해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아들 주승이는 자신의 방에서 잠이 든 지 오래이다. 남편은 오늘도 야근을 하느라 바쁜 모양이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맡은 사건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고 가야 한다고 얼마 전 말했었다. 체질은 남편이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든 가정일에 알뜰살뜰 챙겨주지 않든 뭐 크게 견념치 않았다. 어차피 남편은 바람 따인 필 위인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일이라면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뜨거운 피를 가지고 태어난 자신이 우려해도 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결혼을 한 후론 엄청 조신하게 생활해왔다. 원영도 자신을 조신한 부류의 여자로 규정해놓고 신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군. 참 나 유학 가는 거 잘하면 몇 달 내로 결정될 것 같아. 물론 그동안 큰 사건이 발생 안 하고 다른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 안 일어난다는 전제가 보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머, 그래요. 정말 잘 되었네요. 주성이도 같이 가더라도 지장 없는 거지. 주승이야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요, 뭘요. 전에 TV에 이 부분에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의학연수라는 것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데 주성이야 아직 3학년이니 지금 받으면 딱이죠 뭐. 그래?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군. 근데 어머님 말이야. 어머님은 왜요? 앞으로 병원비가 간병인 비용 포함해 한 달에 11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60만 원씩 보태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 간병을 하는지 몰라도 간병인 값이 들더라도 뭐 별로 오르진 않았네요. 병원 비용 부담은 도련님이 어떻게 하자고 해요? 글쎄 다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인데 남는 시간에 여력이 있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정도라나 뭐라나. 걔야 당연히 50%씩 부담하자고 하지. 당신도 알잖아. 민균이 성격이 어떻다는 거. 그러면 하자는 대로 해요. 전에 맡긴 그 통장도 있잖아요. 그 통장이 어쨌든 알아서 사용하겠지.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근데 미국에 들어가고 나면 돈을 붙이기도 매번 성가실 텐데. 가게 된다면 한꺼번에 주고 갈까? 아예 2년치로. 어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원영은 부잣집 딸답지 않게 경제적으로는 매우 철저한 아내가 요즘 새삼스럽게 달라 보였다. 직위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자신이 약간의 돈을 더 보태는 일에도 아내는 아주 질색인 표정이다. 그런 아내에게 전담 간병인 얘기를 꺼낼 자신이 없다. 더구나 요즘 자신은 명목상 가장이지 경제적 주권은 거의 아내에게 있었다.
결혼 후 자신은 거의 빈털터리 상태에서 아내가 구입한 아파트로 들어갔다. 물론 지금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아내가 구입한 것이다. 부동산 이제 밝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내는 지금도 경제적 여건이 생기는 족족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현금 유동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남들은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어떻게 주눅들게 하는지 자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고시에 패스하고 직장 안에서 벌어졌던 경제적 장벽들, 설마 그 세계 안에까지 빈부의 격차가 엄연하게 존재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비록 도의적으로 안 되긴 했지만 미연을 버리고 체전을 선택한 절박한 심정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고 풋풋한 감동을 줄 만한 에피소드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같은 동기생 중에서 지방의 군 법무관 시절 알게 된 시골의 가난한 처녀와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두 사람의 신혼집에 초대되어 갔을 때 집 입구로 이어지던 깜깜한 골목길의 서산함과 초라한 가재 도구의 모습이 아직도 자신은 그렇게 살 용기가 없고 왜 그렇게 살까 하는 답답함으로 남아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